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연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날씨가 추우면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뭐 매일 거의 이런데 몸이 찌뿌둥하다. 네. 몸이 땡땡 부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매일 아침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요. 알고 보면 무심코 했던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부기가 더 심해진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부기 물론 자연스럽게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미녀 보감 시간에서는요, 이 부기에 대한 고민 해결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로 확인해 보면서 출발하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죠.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칼바람에 볼이 스치기만 해도 따가울 정도인데요.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대구와 부산, 울산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눈여겨보시고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엔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3도, 강릉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현재 1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지역이 있어 매우 춥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5도, 강릉은 2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종일 중무장하시고요. 동파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6m로 거세겠습니다. 해안가나 방파제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달걀은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달걀 껍질은 대부분 버리기 쉬우실 텐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바짝 말릴 달걀 껍질을 잘게 빻으면 천연 비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믹서기에 물과 달걀 껍질을 넣으면 칼날과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깨끗하게 세척시켜줍니다. 또 달걀 껍질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망에 넣고 냄비 밑에 깔아둔 뒤 빨래를 삶으면 껍질의 표백 효과로 흰 빨래를 더 희게 만들어줍니다. 참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됐던 항생제 내성균, 이름도 어려운 이 균 이름이 바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었는데 네. 신생아들이 투여받은 주사제에서도 검출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한 80분간 4명의 신생아가 이제 동시에 사망하는 참 비극적인 그런 사고였었죠. 그 사망 원인을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단계는 이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몸에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발견이 됐고요. 특히 이 세균의,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의 유전자형이 동일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세균 감염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 세균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가를 파악을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맞았던
그 주사제에도 역시 이 시트로박터 푸른두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일단 확인이 된 거는 이 주사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세균 감염이 됐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추적을 해본 거죠. 이 주사제에 있는 시트로박터균은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렇죠.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이 제약회사였었는데요. 일단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 제약회사에서 공급했던 모든 주사제를 봤더니 거기에는 이 시트로박터 푸른두균이 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뭔가가 그렇죠. 15일에서 16일 밤에 뭔가 이 병원의 잘못으로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그때 주사제에 이 시트로박터 푸른두균이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그 담당 간호사들을 거의 10시간 넘게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염 경로를 일단 찾는데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검을 참 안타깝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검 결과가 적어도 한 달 반 후에야 나오게 되니까 이제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 맞춰서 이번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이제 완벽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정부는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서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이대 목동병원에 대해서 상급 종합병원 재지정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뭔가 종합병원 중에서도 뭐 상급, 더 좋은 선도 의료기관이라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의료 치료도 할 수 있고 뭐 대한민국 병원 중에서 이제 대표의 모습을 띈다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맞춰질 경우에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받게 되는데요. 뭐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병원의 이미지와 뭐 품격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그 수가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가격을 잡을 때 굉장히 짜게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30%의 가산율을 더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혜택도 있는데요.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가 이 상급 종합병원 3년마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재지정을 하는데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일단 보류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이대 목동병원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조건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을 폐쇄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일단은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이제 보류가 되는 건데 완전히 탈락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서 저것이 병원 측에 있다라고 하면 신생아 중환자실이 뭐 잠정 폐쇄가 될 경우에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병원 측 과실이 아니라면 이 중환자실이 다시 오픈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재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까지는 상급 종합병원 상태가 아니라 강등이 돼서 이제 일반 종합병원 상태로 이대 목동병원은 운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한 70대 여성이 버스에 탑승을 하려다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네요. 네, 이제 성탄절 전이었습니다. 23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제 70대 할머니가 앞문으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손이 앞문에 끼었던 거예요. 근데 기사분께서 저 70대 할머니가 손이 낀 거를 모른 채 바로 출발을 하고 아니 어떻게 앞문인데 그게 안 보였을까요? 네, 한 20m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비명을 지르니까 이제 차를 멈추고 문을 다시 열어 손가락을 뺐는데 지금 할머니 손 상태를 보니까 이 동맥혈관이 완전히 파손돼서 중환자실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못 봤을까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하다가 일단 버스 측에서는 그 기사가 앞에 오는 이제 또 다른 같은 운수회사 기사와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하다가 그 한 20m 병원에 손이 낀 것을 놓쳤다. 정작 중요한 승객을 놓쳤네요. 시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못 봤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거의 생기지 않을 사고인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앞문 사고인데요. 뭐 얼마 전에 작년 7월에도 같은 경우에도 70대 할머니 대구에서도 앞문에 끼인 적이 있었고 작년에 일이긴 하지만 마을버스 앞문에 중학생 발이 껴서 꽤 달리다가 전치 8주에 뭐 사고를 입는 이런 건데요. 이게 뒷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버스가 다양한
그런 이제 경보 장치라든가 옵션 장치들이 있어요. 오히려 안 출구도 보이니까. 있어서, 예, 그러니까 네. 뒷문 같은 경우에 예. 끼었으면 아예 출발을 안 되거나 예. 문이 안 닫히거나 또 뒷문에 끼면은 이제 승객분들이 보고 이제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렇죠. 맞게 그렇죠. 되는데 앞문에 끼었을 경우가 굉장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하고 앞문에는 특히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문에 끼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사고가 더 커지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 뭐 기사분들 또 승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앞문 탔을 때 손이나 발이 끼임 사고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저기 손이 끼고 발이 꼈을 때 한 10m, 20m 달려도 굉장히 네. 큰 사고가 되는 게요.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예. 쓴 채로 낀 것과 낀 채로 달리는 거의 상황은 굉장히 압박이 심해서 네. 혈관 파열이라든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앞문에 끼임 사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딱 그 격이네요. 그런 말이 딱 그러니까 안 있죠. 보이는 네. 곳은 오히려 안 보이니까 조심하고 더 많은 장치를 해놓는데 운전기사가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사각지대. 예, 오히려 그곳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가는 그 구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종각역부터 종로 3가 예. 이렇게 해서 5가 그다음 흥인지문 산책 쫙 그 종로통이잖아요. 전체 그렇죠. 구간이죠. 예,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혼잡한 구간이었는데 네.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생겨 교통 체증이 몰라보게 해소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올해 말일 12월 31일에 이 종로통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종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셨던 분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에도 있다가, 그러니까 1차선에도 있다가 하고 도로 쪽에도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이게 유야무야한 예, 그런 예. 차로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중앙 전용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예. 쭉 저기 흥인지문, 그러니까 동대문역까지 뻥 뚫어놓게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 위에서, 그러니까 중랑구 망우동에서부터 예. 쭉 중앙 차선을 타고 와서 세종대로까지 오고요. 이게 신촌 이대압에는 이미 그 중앙 있죠. 버스 차로가 있거든요. 예. 그걸 타고 영등포까지 가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아하. 예, 여의도도 중앙 정용 차로가 예.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됐었고요. 이번에 저 2.8km 구간이 버스 이제 중앙 버스 차 네, 전용 네. 차로가 생기게 됨으로써 아마 한 30% 넘게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내년부터는 종로통 지나는데 굉장히 네, 속이 뻥 뚫릴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개통이 되면 네. 또 좋은 효과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걸 타는 게 훨씬 빠르니까. 훨씬 빠르죠. 자가용으로 하면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중간에 이 정체가 있어가지고 네. 위쪽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막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내년부터는 함남대교 쪽에서도 네. 굉장히 좀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 남산 1호 터널 있지 예. 않습니까? 거기도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요. 예. 거기도 참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예. 안타까운데 저 남산 1호 터널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한해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겠다라고 해서 역시 남산 1호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남대교 타는 그 구간, 예. 동국대 입구 있는 거기 네, 그 네. 구간이 굉장히 아니죠. 동국대가 아니라 그 대학이 있는 그 입구가 네. 굉장히 이제 편해질 한남 것 같아요. 오거리. 예, 한남 예. 오거리. 기존에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터널 뭐 빠져나와가지고 한남대교 가고 막 그랬을 때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네, 네. 버스가 와야 되고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남대교를 건너 오셔서 쭉 전용 차소로 와서 남산 1호 터널 역시도 그 타선을 타고 쭉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중교통으로 출근, 퇴근하시는 길은 굉장히 편하실 것이다. 굉장히 선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산 1호 터널 안에도 이제 중앙 차로가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버스 중앙 차로가 네. 전용 자리까지 차로 쭉 전용 차로죠. 전용 차로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터널 안에 전용 차로가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처음 본것 같네요. 출근 예. 시간, 퇴근 시간, 그러니까요. 예, 오전 7시에서 9시, 퇴근 시간 각각 2시간, 2시간씩만 네, 지정을 해서 그때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재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까 종로통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단 버스 노선을 몇 개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중앙 중앙전용 차소가 좋기는 한데 버스가 또 많이 서게 되면은 정류된 채로 그냥 그렇죠. 또 멈춰주니까 예. 또 이 모든 효과가 다 0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버스 노선 재지정도 함께 이번에 고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이 극심한 교통 체증 드디어 해소가 될 희망이 보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무엇보다 반기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공매에 붙여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뉴스가 하나 전해졌었는데 현재 박유천 씨가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네. 집이 바로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나왔다. 감정가가 31억이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곳인데요. 네. 최초에 이제 분양하고 그랬을 때는 뭐 이정재, 정우성 되게 많은 연예인들이 예. 저기에 이제 살았던 이제 그런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재 박유천 씨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시가를 보니까 50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공매로는 싸게 나오니까 31억 원에 나왔는데 왜 갑자기 공매에 나왔는가? 세금 체납이 지금 일단은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박유천 씨 오피스텔에는 한 26억, 한 27억 정도의 저당이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세금 미납에 대한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박유천 씨 측은 뭐 해프닝이다. 네. 모든 뭐 세금 문제를 처리를 했고 공매를 풀었다라고 전했고요. 실질적으로 아마도 공매를 푼 그런 상태인데 이 세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세청과 좀 해결을 하게 되면서 국세청이 이제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일단은 해프닝성으로 이 박유천 씨 오피스텔 공매 사건은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박유천 씨의 경우는 이제 해프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연예인들과 관련돼서 세금 미납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2억 이상 1년 체납을 하면 그 명단 공개를 하죠. 그래서 그 뉴스 지난번에 전해드렸었는데 현재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11조 원에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네, 그중에 뭐 여러 명단이 있었는데 연예인들도 뭐 많이 있었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도 있었었고 심영래 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계속 우리 명단에 있고 또 배우 신은경 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그 경비 처리 부분이 깐깐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 돈을 이제 써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근한 사례로 심수봉 씨 같은 경우에도 역삼동 자택 뭐 40억대 공매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뭐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 아닙니까? 맞아요. 이 탈세, 뭐 체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죠. 세금 납부 성실히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 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또 잘 열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많이들 부르죠. 연말정산이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연말정산을 해야 되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정철직 칼럼니스트의 전공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많죠. 예.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의 신청은 1월 중순까지 할 수가 네. 있지만 모든 준비는 12월 31일 내에 맞춰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써라. 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네, 네. 또 쓰는 곳에 있어서도 전통시장에서 썼을 때는 공제율이 더 큽니다. 뭐 기존의 30%보다 이 전통시장에서 쓴 부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해 주니까 전통시장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대중교통 요금에도 이 공제율 차이가 있는데 비행기가 있고 KTX가 있다면은 대중교통은 KTX까지 KTX.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 공제율 40%나 되니까 비행기보다는 비슷하니까 KTX를 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고요.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간 700만 원 한도 아마 샐러리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일 텐데 네. 이것도 꽉꽉 채워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번에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중고차 소득공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까지는 중고차 구입에 따른 소득공제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구입 비용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거죠. 그러네요. 중고차 가격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또 중고차를 현금 거래하면 깎아주고 네, 뭐 네. 그래서 많이 구입을 하셨을 텐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혜택을 못 근거가 받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현금을 산다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 네. 뭐 카드로 살 때는 그렇죠, 꼭 그렇죠. 잡아서 이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목돈이 드는 수술비냐 의료비도 역시 공제 대상이 포함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니까 이것도 염두해 주시고요. 이제 특히 저출산 대책 문제로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까지 굉장히 높였습니다. 세제를.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다둥이 가족 세액공제라고 해서 일단 자녀가 맞을 경우에는 네, 네. 이런저런 저런 이런 뭐 굉장히 중복 혜택이 많습니다. 예, 다둥이라고 하면은 근데 그건 좀 이제 준비가 쉽진 않죠. 예, 며칠 안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다둥이인 경우에는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월세 부분 같은 경우 좀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재작년부터 나와서 굉장히 많이 셀러리맨들에게 도움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월세뿐만이 아니라 네. 가족, 좀 더 오. 전문 용어로는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오. 하는데 예.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살고 있는 그곳의 월세 같은 경우에도 네, 한꺼번에 네, 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예. 이 혜택도 빨리 챙기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내용들은 꼭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서 네. 13월에 보너스라고 하는 이 소득 공제 연말 정산을 통해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어제 검색 키워드로 한동안 모듈러 주택이 상위에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립 주택입니다. 뭐 시장에서 레고 주택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조립을 통해서 이제 집을 만드는 그런 모듈러 주택인데 이게 만드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당국에서는 아마 공공임대주택에 이 모듈러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기다란 직육면체의 집들이 가지런하게 쌓여 있습니다. 집 한 채는 전용 면적 16제곱미터의 원룸이고 모든 집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짓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레고 장난감은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서 큰 구조물을 만드는데요. 모듈러 주택도 레고처럼 블록을 조립해 집을 완성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된 집을 한 채 한 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저감될 수 있는. 서울시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이 집을 임대할 예정인데 임대료가 보증금 2,600만 원에 월세 12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보니 경쟁률이 평균 65.4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년 3월에는 충남 천안시에 모듈러 임대주택 40채가 공급되는 등 모듈러 공법으로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가 빠르게 해소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채널A 김현지입니다.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는 특급 알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미녀 보감 시간인데요. 네. 자, 아침에 기분 좋게 바지를 딱 입고 나갔어요. 너무나 아침에는 내 라인도 좋아 보이고 하는데 네. 오후만 되면 이렇게 왜 꽉 끼는지 이해가 안 네. 되는 분들. 그리고 어젯밤에 많이 먹고 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에는 한데 네. 얼굴이 갑자기 풍선 아저씨가 돼 있는 경우. 달덩이처럼. 자, 이런 경우에 황당한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물만 먹어도 나는 찌는 체질이야,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체중 계획에 올라가면 어느 날은 늘었다, 어느 네. 날은 줄었다. 나야말로 고무줄 몸무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살이 아니라 부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나눴다가는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살인 줄 알았더니 부기, 놔뒀다간 병된다. 네, 그렇습니다. 빠지지도 않고 그동안 괴롭혀왔던 온몸의 부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테라피스트 이경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인 이상민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5명을 통틀어서 부기가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상민 씨고. 그러네요. 제가 제일 부기가 지금도 있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이게 뭐야?
화면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침마다 저도 고민인데 고민입니다. 이 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일단 정의부터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북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해서 물입니다. 물. 수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침에는 내가 60kg였다가 저녁이 되면 62kg가 됐다가 네. 나 살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살이 아니라 이제 북이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체지방하고 근육이고 예. 북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거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 이상민 씨가 제일 어리니까 네. 북이와 관련해서 그런 노래 알아요? 북이 모르죠? 세상 처음 듣는 그런 노래인데요. 지금 지어내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런 노래 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네. 부기가 왜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요. 원인부터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기는 이제 혈관과 림프가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게 되어서 생기게 되는 건데 네. 한 박사님은 우리 몸을 걸어 다니는 물 주머니로 비유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붓기를 알기 전에 우리 인체는 피부라는 얇은 막이 쌓여진 혈액 덩어리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짝 피부만 긁혀도 네. 우리가 이제 혈액이라는 피가 액체가 흘러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 수분이 약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약 60에서 65%를 함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분이 또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 이 60개조의 세포의 세포 안을 통통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또 세포 밖을 촉촉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는 굉장히 깨끗한 것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먹게 되겠지만 약간 더러운 물이 이제 들어오면은 내뱉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계속 이 세포가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 물을 먹어야 되는 환경이 계속 오염된 물이라면 계속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수 처리 시설인 림프가 가부화가 걸리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가부화가 걸리면 인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붓게 돼요. 그래서 그 여분의 물이 고여서 생긴 게 부종의 정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후가 되면 부기가 빠지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오래 놔두면은 부기가 안 빠지고 그대로 굳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그게 있어요. 가장 두렵죠. 부기를 오래 놔두면 진짜 살이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물이고 살이라는 거는 근육하고 지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었을 때 살이 찔까 봐 걱정해라는 네. 분들 많은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울었다고 해서 아침에 울고 일어나면 붓잖아요. 그게 살이 붓죠.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 물이지 근육이 되거나 체지방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붓는 게 문제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보여요. 일단 여자로 이제 제가 그런 것 설명을 같아요. 드릴게요. 네. 여자들이 이제 첫 번째 혈관의 문제, 남자하고 다른 게 네. 이제 첫 번째가 혈관의 문제인데 네. 일단은 정맥, 동맥이라는 거 아시죠? 네. 심장에서 펌프에서 나가는 게 이제 동맥 깨끗한 피고요. 네. 그다음에 내 온몸에서 다 순환을 하고 노폐물 같은 거 다 걸러내고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정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맥이라는 거는 이제 힘이 떨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도 많이 하죠. 네. 근육량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펌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펌핑이 잘 안 되니까 네. 저류가 돼서 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게 호르몬의 문제예요. 여성 호르몬 자체가 조금 더 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허. 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 남성 문제보다 개개인별로 봤을 때는 누구는 손발만 붓고 누구는 얼굴만 붓고 부위별로 맞아요. 좀 다른 경우들이 부위별로. 있잖아요. 네. 나는 이상하게 손이 잘 부어. 어떤 사람은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발이 맞아요. 많이 붓는다는 얘기를 제가 유독 들었거든요. 특정 부위만 붓는 예.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붓는다는 거는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 예. 그리고 원인을 잘 모르는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붓기를 만날 수 있는 3가지 원인을 좀 치료와 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부을 때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네, 한번 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눈 아래 부분, 제일 위쪽 부분인데 사실 눈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잘 붓다 보니까 이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음식. 네. 이 부분은 그날 전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붓기도 하고 네. 또 울어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붓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의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아까 됩니다. 호르몬 얘기하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눈 주변은 아무래도 조직이 굉장히 얇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붓기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여성들의 아까 말씀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 에스트로겐은 생리 전에 과다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다 분비를 하면 칼륨과 마그네슘을 세포가 내보내게 돼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몸속에는 아무래도 염분과 수분만 잔류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게 되다 보니까 붓기가 부종이 더 심하게 돼요. 생리 전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제야 그 의문이 해결되네요. 왜 네, 그 그러네요. 시기에 그렇게 네. 부었었던 건지. 아니, 그 여자가 네. 눈밑이 좀 부었다라는 거는 남편 책임이네요. 아무래도 네, 스트레스도 그럴까요? 받고 뭐 그다음에 네. 짠 음식 먹고 네, 아까 막 울었다 울기도까지 그랬잖아요. 하고, 네. 네. 남편 책임이네. 네. 남편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리입니다. 다리. 네. 다리 부종. 네, 어떤 원인일까요? 네. 부종 1위네요, 일단. 그렇죠. 제일 많이 붓는 부위가 사실 다리입니다. 이 남성분들은 어떤지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자들은 정말 다리가 많이 붓거든요. 이 여자들은 이제 가녀린 다리였다가 좀 부으니까 티가 많이 나는 거. 저희는 원래 튼튼하잖아요. 조금 부어도 티가 안 나요, 남자들. 네. 그래서 하여튼 다리가 가장 많이 붓는 부종 예. 1위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우리 여성분들이 서서 일하는 직업이나 많이 앉아서 일하는 직업. 네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정맥이 심장으로 다시 펌핑돼서 올라갈 때 힘차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가만히 있다 보면 네. 이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지 쪽으로 이게 피가 몰리고 림프관이 몰리면서 예. 굉장히 많이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정맥류 이런 그렇죠. 질병 맞아요. 들어봤어요. 근데 예. 왜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분이 수분이 너무 사실은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수분이 부족해도 많이 생길 수가 아, 있고요. 그래요? 수분이 많아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조절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수분이 부족해도 부을 수 그래요?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 지금 발이라고 써 있는데 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 가서 신발을 하나 샀거든요. 예. 분명히 낮에 가서 예. 신어보고 샀을 때는 딱 맞다 하고 예. 샀는데 예.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신어보니까 예. 이거 바꿔야 되나? 작아. 약간 작아져서? 작아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오. 발이 붓는 이유는 뭔가요? 낮에만 예. 신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네요. 한번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예. 발. 중력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일단 이제 하지는 이제 골반 밑은 다 중력에 의해서 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특히 또 심장에서 가장 말단 부위가 또 발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을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도 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또 이제 붓기가 잘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생리적인 영향까지 또 겹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발로 인해서 붓기가 가장 많이 느껴지시리라고 그렇게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자, 이외에도 또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일단은 붓기를 그냥 둔다고 해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붓기가 우리가 어떤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계속 붓는 게 잘 가라앉지 않는다. 다리 있는 데가 특히나. 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다리가 많이 붓고 조금만 걸어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궤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예. 나중에는 여기 혈전이 생기면서 이 혈액 안쪽에 있는 물들이 나가면서 정맥 주전증이라는 그렇게 코끼리 덜이처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림프 부종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까는 혈관에 대한 문제라면 예. 얘는
림프관의 문제인 거예요. 림프 순환이 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 부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림프 부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네. 우리가 부으면 신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신부전증이군요. 그렇죠. 신부전증이 이제 시작되는 증상으로 자꾸 붓는 게 잘 안 빠져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붓기를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종이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병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떤 병이 생기는지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네. 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흔하게는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나 뭐 갑상선이요?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일 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많이 붓는다. 네. 다리 쪽으로 부종이 심해진다. 이럴 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소변이 빨갛게 나온다든지 네. 갈색으로 나온다. 뭐 이러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 위에 보면 심장이라고 써 있는데 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순 부종이나 부기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심장일 때도 몸이 많이 부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리 쪽, 발목 쪽이 많이 붓는다 하면 이제 신장 외에도 심장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붓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겠죠. 네. 조금만 걸어도 내가 숨이 차다. 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너무 과하게 힘이 들다 그러면 내가 그냥 너무 체력이 떨어졌어라는 게 아니라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심장질환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윗부분은 아까 보니까 갑상선인데요. 여기 목. 네, 우리 네. 배를 타고 목까지 부종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참 맞습니다. 놀라운데 갑상선은 무슨 관계죠? 부종과?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호르몬 기관이거든요. 여기 목에 나비처럼 생긴 예. 그런 예. 기관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에는요, 예.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요. 그 외에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요, 네네. 머리카락도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예. 다리도 같이 많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붓는 게 잘 안 가라앉는다 하면 신장 기능 검사, 네네. 심장 기능 검사 외에도 갑상선 기능 검사 같은 것도 꼭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붓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굴이 붓거나 몸이 막 계속해서 붓는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좀 의심해봐야 그럼요. 네. 겠네요. 예. 저 같은 부분도 아침마다 굉장히 많이 잘 붓는 편이라서 되게 막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도 붓고 나도 붓고 누구나 다 부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수 넘어가는 있겠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정도의 붓기가 과연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안 미치는지 네.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좀 부었으니까 괜찮겠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예. 그냥 뭐 괜찮겠지 할 수 네.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내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네네. 척도를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면요. 예. 매일 아침 저녁 네. 체중을 한번 재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물도 마시기 전에 체중을 재보고 네. 네. 저녁 때 체중을 재보고 네. 이 차이가 써놓는 게 아마 좋겠죠. 예. 예. 1.5에서 2kg의 차이가 난다. 하루에 2kg면 진짜 큰 차이인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물이 쌓인 거예요. 이거 살이 찐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주일 정도 보니까 네. 한 3kg의 차이가 난다. 시작했을 때는 뭐 60kg인데 63kg까지 가더라 네. 하는 경우에 일주일에 3kg가 네. 체지방이나 근육이 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붓기가 그냥 붓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네요. 조금 전에 1.5에서 예. 2kg 정도 차이가 나면 적신호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도 매일 체중 계획이 자주 올라가는데 저는 네. 한 1kg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하루에도. 네네. 이것도 혹시 병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게 다리 쪽. 이 보면 예. 그 발목에서 네. 한 4개의 다리 그 손가락 정도를 올려놓은 그 위치, 약간 딱딱한 위치예요. 네. 그 위치에다가 손가락을 꾹 눌러보세요. 한 예. 20초 정도. 20초 정도. 네, 20초 정도를 꾹 눌렀다가 예. 떼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10초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질병이 있나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예. 이 부위가 이 다리에 뼈하고
그 살하고 굉장히 붙어 있는 네. 부위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양말 신었을 때도 자국이 좀 잘 남는 부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꾹 눌러봤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는 게 우리가 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는데도 그 대강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너무 오래 걸려 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죠. 야, 이거 참 애매한 부위네요. 그러네요. 예, 어떻게 딱 보이는 요런 데나 이러면 딱 보면 좋겠는데 한번 여기 발판 갖다 놓은 게 해보라는 거죠. 예, 저희가 예. 직접 한번 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 그래서 오늘 바지를 입으셨나? 예, 제가 바지를 예. 한번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올려놓고 예. 왼발에도 오른발은 상관없는 거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손가락 네 마디라고 하죠. 위쪽. 네 마디 네. 위로 복숭아 약간 좀 딱딱한 부위. 네, 바로 이 부위인데요. 거기 네, 꽉 누르세요. 네. 한 2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누르셔야 됩니다. 예. 됐을까요? 야, 네. 지금 생방 중에 그 20초를 세보긴 처음이네 또. 예.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떼고 떼면 예, 손톱 자국이 손톱 났는데.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근데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네. 그렇죠. 네. 쓱 올라오네요. 네. 아, 네, 이 손톱 정도면 자국도- 좀 안심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이 손톱 자국도 정도면 사라지네.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요. 네. 특히 출산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리가요. 이게 딱 누르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임산부들은 네. 그거는 정상입니다. 다리가 이제 많이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꾹 눌렀다가 정말 안 돌아와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네. 간단한 방법, 체중 체크, 네. 눌러보기 두 예. 가지입니다. 예. 자,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예, 체중을 좀 하루에 변화량을 좀 체크해봐라. 네. 그리고 체중 변화가 좀 적더라도 내가 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 네. 복숭아뼈 위쪽 네 마디 제가 정도 방금 되는 곳을 보여드린, 네. 20초 정도 눌렀다가 뗐을 때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부종을 생기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우선 이제 짜게 먹는 습관부터 짜게 서서히 먹지 말아라. 서서히 이제 바꾸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짜게 드시잖아요. 네. 왜 삼시세끼 먹는 김치만 해도 염분에 절여놨다가 또 액젓으로 또 이제 양념까지 하다 보니까 염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몸에 여분의 물이 생겨서 고여서 생긴 게 부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미 물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트륨까지 과다 섭취가 되면은 신장에서 우리가 그거를 필터링, 걸러져서 수분을 밖으로 빼줘야 되는데 그 수분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부종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양만 좀 줄이셔도 부종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짜게 먹는 습관만 조금 고치셔도 아무래도 붓기에서 조금 해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참 알고도 잘 못하는 맞아요. 우리나라의 식습관 문화가 그죠? 네. 좀 맵고 짜게 먹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네. 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은 어김없이 퉁퉁 붓던데 그러니까요. 참 이번 기회에 짠 음식을 좀 확실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습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서 있는 직업.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내 몸에 있는 물이 아래로 쭉 몰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다시 펌핑이 돼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하루 종일 그냥 그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좀 움직여야 되겠구나. 네, 아. 조금 걷거나 하는 네. 것 자체도 펌핑을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나는 계속 서 있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실 간호사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그러겠다.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의료용 상사가 팔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신으면 붓기도 훨씬 덜하고 저녁에 피로감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팁 같은 거를 드리고요. 잘 움직이고 압박 스타킹 신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앉아 있는 직업이나 서 있는 직업이나 네. 마찬가지로 잘 운동을 하시라는 수시로. 네. 예. 스트레칭 저희 같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일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서 있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저녁에 끝나고 나면 이제 물구나무로 갑니다. 네, 좋은 습관. 그래서 안 보이시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해본 말이죠. 예. 아무튼 뭔가를 계속 좀 주기적으로 피가 순환
순환될 수 네. 있도록 네, 해서 좋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종아리가 이게 펌핑이 잘 돼야 올라온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아까 압박 스타킹 얘기하신 게 아마 그런 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침마다 전 눈두덩이가 되게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는 아이스 안대를 갖다 놓고 냉장고에는 이제 캔 음료 있죠. 예. 캔 음료를 갖다 놓고 열심히 이제 막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습관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도 아이스 안대가 예. 있긴 하거든요. 혹시 이게 몸에 해도 그렇게 큰 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씨는 여자보다 더 관리를 하시는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붓기가 빠지진 않습니다. 도움도 안 되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눈 주변은 굉장히 예민하게 피부 네. 조직이 얇다고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온도가 닿으면 피부가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빨개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숟가락 같은 경우나 캔 음료는 금속이기 때문에 또 금속성 알러지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처럼 혈액순환을 잘 시켜야지 네. 붓기가 빠지다는 거. 그거를 알고 차게 한다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부종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런 습관을 좀 가져라라고 알려드렸는데 네. 부기가 생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해결 네.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죠. 예. 네. 얼굴이 이제 부기가 왔어요. 네. 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집에서 딱 1분. 1분. 네. 1분만 투자하셔도 붓기가 바로 빠지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간편한 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빨리 하루 3번 정도 이렇게 접하실 수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빨리 접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또 이제 좋은 거는 5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5가지 포인트를 1분 네. 안에. 네. 예. 그거는 바로 이 칫솔입니다. 칫솔. 네. 오. 이 일단 아침에 칫솔을- 이를 닦은 다음에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네. 칫솔을 이용한 다음에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칫솔로 이를 닦잖아요. 네. 근데 이 칫솔 이 마지막 이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네, 이 끝부분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를 끝에 부분을 대고 턱 끝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턱 네. 끝부분을. 네, 꾹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국이 남지 않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다음에 잘 안 되신다 싶으시면 고개를 살짝 숙이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5초. 네. 그리고 이 숟가락을 이 이제 칫솔을 그대로 이제 턱과 턱선 끝 여기 만나는 부분 있거든요. 이쪽. 네. 이 부분에 또 이제 그대로 갖다가 대시면 됩니다. 오. 여기에 꾹 눌러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약간 뻐근하게 아프시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5, 5초. 꾹 눌러주시고 맨 마지막은 이 목 밑에 옆에 턱 끝 부분이거든요. 네. 이 턱 끝 부분 또 고개를 약간 누인 다음에 5번. 하나, 오. 둘, 셋, 넷, 5. 이 턱 밑에 다 노폐물이 쌓여서 네. 림프 순환이 되거든요.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어.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3번을 지지해서 괴어주시고 네. 또 눈 붓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 이제 칫솔 끝 모서리 부분을 이 눈 흰 동자가 이제 보이실 수 있게 네. 꼭 눈 밑에 바로 눈 아래쪽에? 눈동자 밑을 꼭 눌러주시면 돼요. 오. 꼭 눌러주시면 여기서도 하나 네. 약간 이제 눈이 피곤하신 분들 좀 시원하시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5. 꾹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눈 밑에 네. 한 마디 정도 밑으로 내려와서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 끝 모서리를 네. 이용해서 여기가 미인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눈 바로 밑에 한 번, 거기서 한 마디 밑으로 한 번. 네, 한 마디 밑으로 한 번 하면 미인 혈자리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수시로 요거를 좀 이렇게 총해서 근데 이제 5초만 하셔도 되고 네. 누르다 보면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턱 밑은 다 림프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오래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5군데를 기억해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5가지 포인트. 턱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눈인데 네. 눈만 하는 게 아니라 턱에서부터 올라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 여기 네. 턱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여기 둘, 끝에 네, 눈 아래, 네. 그다음에 눈 아래 한 마디. 예. 요 네. 부분,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축농증이나 비염이 있으신 아, 그럼 여기가 아파요? 경우는 예, 농이 이제 코에 차다가 이 광대 주변까지 약간 농이 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뻐근할 정도로 아프셔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혈액 순환을 시켜주시면 네.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얼굴에 있는 예. 혈이란 혈은 이 칫솔 네. 하나로 다 건드려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시원한데요. 마치 부기가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침이니까 또 1분이면 네. 이제 가능하겠네요. 네, 우리가 가장 먼저 네. 생각하는 건 부기를 뺄 때 어떤 팩을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세계 미녀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네. 붓기를 빼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단돈 100원이면 100원.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재료입니다. 재료는 2가지. 네. 먹다 남은 녹차 티백. 티백. 네. 그다음에 우리 월남쌈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있잖아요. 요리할 때 쓰는 거. 네. 그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하. 여기 보면 지금 녹차 우린 거는 제가 네. 미리 준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라이스 페이퍼도 여기 라이스 있는데 페이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잘라주세요. 이렇게 모양. 사각형. 예, 그냥 뭐 사각형 아니고 내 얼굴에 붙일 정도로 이렇게 네. 모양은 자기 마음대로. 예, 모양은 뭐 이마 붙일 거, 볼 네, 붙일 네, 거 네.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볼 하나 준비하셔서 여기다 이제 라이스 페이퍼를 넣고 네. 부어요? 네, 부으시면 되는데 물은 뭐 좀 따뜻해야지 이게 부드러워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좀 네. 미지근하거나. 네네네. 예. 미지근하거나 그냥 뭐 끓인 다음에 바로 하셔도 되고요. 녹차 우린 다음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넣으면 요게 예.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야채, 채소를 올리면 월남쌈이죠. 그렇죠. 먹는 거보다 좀 피부에 양보해달라고 오늘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촉촉해지잖아요. 야들야들해지면? 야들야들해지면 그거를 오늘 얼굴에는 제가 못 붙이고요. 제 네. 손에 붙일게요. 아, 그걸 얼굴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약간 하이드로겔 마스크. 네, 맞아요. 네. 그거 몇 분 정도 오.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요, 팩하고 똑같습니다. 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이고 이제 빼시면 되는데요. 예. 생각보다 되게 이게 밀착력도 좋고 오. 촉촉합니다. 촉촉해 보이기는 한데요. 네. 확실히 라이스 페이퍼하고 녹차가 부기를 빼는 데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다른 그 우리가 사는 팩 같은 경우 거기다가 무슨 성분들을 넣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방부제나 이런 거 안 들어가서 굉장히 좋고요. 일단. 일단 첫 번째. 네. 녹차에는 뭐가 있냐면 비타민 C가 많아서 미백 효과도 있지만 네. 조금 타이트하게 노화 방지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쫙 붙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네. 피부를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이게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지만 한 네.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이게 붙으면서 열기가 아. 확 식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도가 식으면서 아. 잡아주면서 붓기를 좀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또 네. 이게 쌀이잖아요. 그냥 조리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이 쌀이다 보니까 여기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죠. 미네랄, 네. 비타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네. 붓기를 빼줄 뿐만 아니라 네, 미백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진정 효과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알려주신 방법. 일단 첫 번째 부기를 뺄 수 있는 칫솔 마사지. 두 번째는 이제 라이스 페이퍼 팩. 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왔니? 네 맘속엔 언제 들어왔니?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 이상했는데
자, 네. 부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기가 있는 점인지 알 수 있는 분인지 얼굴이다 보니까 제가 얼굴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네. 얼굴 이외에 붙는 부위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법부터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네. 네. 그 이제 원리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순환을 림프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림프는 이제 셈의 정령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움직이면 계속 흐르게 되면은 깨끗해진다는 건데 이 남은 물이 계속 고여서 악순환이 되어서 몸에 온몸에도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림프는 구석구석 온몸을 찾아다녀서 계속 이제 깨끗한 물로 바꾸고 싶은데 세포가 더러운 물에 계속 고여 있다 보면 계속 내뱉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수 시설 처리를 하는 게 림프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다음 진행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몸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만 이해를 해도 사실 그렇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림프가 하수 처리 시설이다. 그래서 더러운 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림프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림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수분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얼마 하루에 정도죠? 처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은 5리터? 3리터에서 4리터. 너무 세시네요. 한번 맞춰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3리터에서 4리터도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엄청나긴데. 페트병 정말 2개 이상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거나 뭐 자세가 잘못돼 있고 뭐 꽉 끼는 옷 입고 이러다 보면 이 순환이 잘 되지가 않고 수분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분이 정체가 되면 고인물은 썩는다.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붓기 자체가 살은 아니지만 이 붓기를 계속 방치를 해두면 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니까 정말 셀룰라이트가 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종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폐물 배출이 잘 돼야 수분이 다니는 그 길이 넓어져서 림프가 물을 잘 순환시켜준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우나에서 우리 땀 쫙 빼고 나면 노폐물이 같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진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우나를 통해서 몸에 붓기가 빠져서 금세 가벼워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어느 정도의 수분량을 계속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부어오르는 느낌이 금세 드시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순간적인 거구나. 또는 기분 탓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사지나 운동을 통해서 림프 순환을 제대로 시켜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쉽고 아주 뭐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하는 행동들은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몸에는 순환 요새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이게 림프절이 막 이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배출이 되는 커다란 림프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쇄골 부위. 그다음에 이 겨드랑이 부위. 그러니까 림프는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큰 부위가 모이는 애들인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서해부 부위, 그다음에 다리 뒤쪽 부위. 그래서 겨드랑이를 막 마사지. 그렇죠. 그런 데를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 뭉쳤는지 안 뭉쳤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요새. 그렇죠. 요 부위가 뭉쳤는지를 확인해라. 근데 사실 우리가 얼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뭐 칫솔 같은 걸 활용을 했는데 몸 같은 경우는 부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는데 유명 연예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제 셀프 림프 마사지를 이용해서 전신을 마사지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배우 이제 장희진 씨나 그다음에 배우 박한별 씨, 방송인 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림프 마사지를 해줘서 20kg를 빼기도 하고 평소 자신이 부종을 관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워서 앉아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고로 마사지란 건 남의 손을 빌려야 제맛인데 네네. 내가 셀프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니 마사지를 받으려면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또 불편함이 있었는데.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네, 이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상민 씨 뭐 합니까? 출동해야죠. 뒤에 가서 보고 네, 눈으로 한번 먼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되게 쉬운 게 집에서 TV 보면서 바로 누워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 안방이다 이렇게 안방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누워서 편하게 이제 눕는 거예요. TV를 누워서 보면 욕 먹기 딱 십상인데 누워서 요거는 마사지를 하는 거네요. 네. 이제 팔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부터 누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몸이 곧게 그리고 이제 이 겨드랑이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이제 한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감싸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한 다음에 자 방바닥 쓸어주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페달을 네, 방바닥 쓸어주듯이 이렇게 20번 정도. 이게 지금 림프 마사지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야,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생각할 만한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워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번 정도 하고 반대편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앉으셔서 계속 누워서 TV를 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앉으셔서 이제 손 모양을 이제 하트 모양. 우리 하트 많이 만드는데 이 검지를 꺾으신 다음에 이대로 이제 종아리를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아까 부종이 가장 심하시잖아요. 복숭아뼈 위쪽. 네, 위로 20번씩 하나, 둘, 셋, 넷, 열이 나도록. 좀 세게.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엄청 힘주고 하시는 거예요. 살가 부르르 떨리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 정도로 세게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여기 주변이 다 간이랑 신장의 경락선이 있어서 노폐물 배설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나 다리는 해독작용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이에요. 또 피로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림프 순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계속 20번 정도 이렇게 위로 쓸어주시면 심장 쪽으로 피가 몰려서 가게 되는 거죠. 네, 노폐물이. 아니 근데 뭐 20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TV 보시면서 계속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셨어요. 네네. 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에 눈으로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를 대신해서 이상민 씨가 한번. 제가 또. 아니 이제 지금 설명한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네, 잘 기억하셔서 일단 집이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 되는 거죠? 집은 그냥 아니지만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푹 누우시면 돼요. 네, 머리부터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손을 이제 겨드랑이를 감싸주고 겨드랑이가 림프절이어서 체온이 들어가면 더 빨리 녹거든요. 거기를 혹시 이 겨드랑이를 감싸면서 발을 구르면서 겨드랑이를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도 돼요. 살짝 거기를. 멀티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보다는 발목을 돌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페달 네. 그래서 발목에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제일 밑에 중력을 많이 받는 게 발이기 때문에 발을 계속 2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어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발에 신경 써야 돼요? 무릎에 신경을 써야 돼요? 발목에? 네, 발목에 신경을 쓰시면 무릎도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골반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 관절, 겨드랑이까지 다 있기 때문에 림프절이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수 처리 능력이 쉬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심장에 노폐물이 버려져서 붓기, 전신 순환이 잘 되는 붓기가 잘 빠지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네, 이제 그대로 일어나셔서 이제 손 모양을 이제 아까 제가 했듯이 그렇게 만드셔서 이제 복숭아뼈 그 사이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20번 쓸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몸으로 하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있잖아요. 잠깐만요. 하시는 중에 뒤에 좀 뒤꿈치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게 맞아요? 아니면은 옆쪽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더 위로. 복숭아뼈 위쪽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다리 옆으로 하는 게 나아요? 다리 뒤쪽으로 해야 돼요? 뒤쪽이요. 뒤쪽 지금 하는 거 맞나요? 네네네. 그래서 뒤쪽에 가면은 이제 아치 모양이 이 손 모양이 뒤를 감싸주시고 그다음에 이 검지랑 이렇게 만든 모양이 옆에 이 뼈 있잖아요. 정강이 뼈. 이 뼈를 다 이렇게 만져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랑 옆을 같이 쓰다듬으면서 위로.
그러니까 그렇게 옆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쪽을 감싸서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뒤쪽을 감싸주시면 아무래도 손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마사지를 해야지 손가락이 안 아프고 오래 해도 계속 하게 될 수 있어요. 힘이 안 드니까. 네.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상민 씨? 저 지금 발을 마사지 했는데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뭔가 화한 느낌이 막. 열받은 건 아니죠?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순환이 돼요, 실제로. 네. 요거 지금 얼마 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불과 한 1, 2분 정도 한 셈인데 집에서 TV 보시면은 1, 2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보시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 지금 보여드렸던 네. 림프 마사지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집에서 운동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살펴봤는데 네. 이것도 좀 귀찮다 하는 분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거 귀찮으면 안 되겠지만 네. 김현진 선생님도 뭔가를 준비해 오셨겠지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 여성분들 쓰는 그 스타킹. 네. 이렇게 밴드 스타킹이 편해요. 밴드 예. 스타킹. 네네네. 아니면 뭐 판타롱 스타킹도 괜찮고, 그다음에 집에서 안 쓰는 골프공 2개. 골프공. 이거 네. 뭐 집에 한두 개씩은 있죠. 네네. 2개 없으면 뭐 하나만 있으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타킹에다가 골프공 2개를 넣고 이 양쪽으로 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가운데 쭉 돌려가지고. 그렇죠. 네. 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손가락에 이렇게 거시면 돼요. 네.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렇게 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걸 뭘 하냐면 아까는 이제 칫솔로 하셨잖아요. 예. 칫솔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아주 자세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광대 부분. 조금 더 롤링이 되니까 조금 더 넓은 부분. 네네네 넓은 부위를 할 수 있겠죠. 광대 네. 부위, 그다음에 이하선 부위, 그다음에 귀 뒤. 이런데 그냥 꾹꾹 누르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근육 뭉쳤을 때도 이런 골프공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런 작은 근육을 푸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쇄골뼈 부위 예. 이런데 눌러주시면 되게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제 손이 좀 작기 때문에 예. 골프공 2개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하나. 그냥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에 골프공 자체만 그냥 활용하면 되지 굳이 스타킹으로 감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피부에 좀 쓸릴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골프공 하나만으로 그냥 할 때는요, 오히려 피부에 좀 자극이 되고 끈적끈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타킹을 함으로써 피부에 자극이 더 적어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더 훨씬 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쇄골, 겨드랑이인데도 꾹꾹 눌러주면 엄청 시원해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법까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 정리 좀 해주시죠. 부기 관리. 네, 부기를 이제 너무 우습게 보지 말자. 네. 예,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방법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아침에 외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히 부기를 빼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타올 있잖아요. 네. 타올을 냉동실에다가 한 20분 정도만 뒀다가 좀 발라주면 바르는 게 아니라 타올을 덮어주면. 좀 해주면 네. 그러면 붓기가 이제 일시적으로 응급으로 뺄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년회부터 신년회까지 연말 연시에 정말 회식이 많으실 겁니다. 네. 대부분의 회식은 술자리였는데 최근 회식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회식 문화는 술자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문화 활동이나 스포츠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 스포츠, 먹을거리까지 한 곳에서 회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눈으로 확인하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들이 많은 요즘. 술자리에서의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 먹기도 그렇고 이걸 너무 또 마시자니도 그렇고 좀 과하게 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은 직장인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매일 술만 먹는 회식 말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영화 관람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회식을 대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공간에서 논스톱으로 즐기는 연말 회식.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복합 쇼핑몰. 쇼핑몰 안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볼링을 즐기는 한 무리들. 볼링공을 던지는 족족 스트라이크. 혹시 볼링 동호회 아니신가요? 친구분들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회사 동료들이에요. 연말에 회식을 하는데. 볼링장에서 회식을 한다? 술 대신 볼링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팀원들. 따로 이렇게 운동이나 할 시간이 없고 해서 이렇게 팀워크 나눠서 하다 보면 팀워크도 좋아지고 조금 몰랐던 것도 알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볼링장부터 사우나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복합 쇼핑몰. 저희 복합 쇼핑몰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가족 고객뿐만 아니라 이색 회식을 원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볼링으로 1차를 가볍게 즐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겨볼 차례. VR 가상 스포츠부터 집 코스터, 로프 장애물 체험까지. 그런데 이때 눈에 들어온 이것? 고소공포를 극복하고 스스로 손을 놓아야 하는 담력까지 갖춰야 체험이 가능한 레포츠. 본격적으로 옷을 입고 올라갈 준비를 하는 팀장과 팀원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올라가봐야 알 것 같아요. 길었던 준비 시간에 비해 덧없이 짧은 슬라이딩. 막내의 모습에 빵 터진 팀장님과 주임님. 팀장님 화이팅! 떨지 말고 잘하고 와요. 맥없이 올라가는 팀장님의 모습에 뻥 터진 직원들. 팀장님 슬라이딩 체험 어떠셨나요? 무서웠어요. 근데 한 번 더 하면 나중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배구공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팀원들. 이렇게 운동으로 회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운동도 되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만큼 같이 웃고 직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게임하고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 내에서.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직원들끼리 모이니 쇼핑몰에 있는 뷰티샵으로 발걸음 저절로 향하고 가장 먼저 네일샵에 들러 손톱 관리를 받는데요. 가장 기분이 되고 자신이 가장 예쁜 순간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네일이거든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로 예뻐지고 이런 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다니요. 팀장님 다음엔 저 성어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뿐만이 아니다. 네일샵 바로 옆에 있는 꽃가게에서는 셀프로 꽃을 고르고 직접 꽃꽂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꽃꽂이 후 서로에게 전달하기로 한 팀원들. 그냥 꽃꽂이 했는데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꽂는 거에 따라서 되게 터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완성된 꽃꽂이. 직접 고른 꽃으로 만든 셀프 플라워 박스라 더 의미 있는 선물인데요. 17년도 수고했어요, 주경 씨.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건 처음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 받는 것도 그렇지만 직접 앞에서 같이 만들고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이렇게 앞으로 점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쌓였던 피로는 가라. 힐링타임 조격 체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동안이세요, 되게. 뭐가 동안이냐? 뜨끈한 조격과 함께 즐거운 수다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저는 서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조교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아요. 회식의 꽃은 역시 음식.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삼겹살, 횟집 등 부장님 입맛보다 20, 30대 젊은 감각에 맞춘 아메리카 스타일의 다이닝 메뉴들. 알코올은 아웃! 술 빠진 회식으로 다 함께 즐기는 식사 시간. 모두들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회식도 근무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술 안 마시고
때 일찍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복합 쇼핑몰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건강한 회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난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다른 연령에 비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30대에서 빈부 갈등,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인생 나눔 교실의 모습 지금 확인해 보시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위로가 필요한 삶을 사는 청년 세대들. 하지만 힘든 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난 기성세대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요. 각자 가진 삶의 무게에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양측 세대. 이러다 보니 사회 갈등 지수는 물론 세대 갈등 지수까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진 가운데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요. 바로 인생 나눔 교실입니다. 2015년부터 나눔, 소통, 배려의 인문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인생 나눔 교실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까지 총 5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바로 일일 멘토로 나선 사회 유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인문소풍이었습니다. 인문학 전도사 김상근 교수부터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웹툰 작가 양경수, 혼혈 모델 한현민과 디자이너 간호섭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인류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남긴 그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감히 명예 멘토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가르친다는 이런 생각 없고요. 미술이나 디자인에서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아닌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만들어가는 인생 나눔 교실의 수업 방식. 이번 멘토링 수업을 통해 런웨이 위의 패션 모델로 변신한 멘티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패션쇼도 하고 멘토링도 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뭘 제일 좋아하냐,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좀 제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준 인생 나눔 교실 덕에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멘토들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데요. 모두 노력한다면 꼭 성공을 할 테니. 훌륭한 래퍼. 가르치려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수업을 이끌어야 돼요. 이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이 즐겁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 고민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좀 더 꿈에 대해서 나아가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이처럼 세대 간 소통의 창구가 되었던 2017 인생 나눔 교실. 그 마무리를 위해 지난 12월 21일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인생 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생 나눔은 말 그대로 인생 나눔입니다.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이 담을 허물고 새로운 문화를 새로 조성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기획입니다. 멘토와 멘티를 비롯해 총 300여 명이 참여한 인생 나눔 축제.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소통이 있는 인생 나눔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멘티에게 보내는 엽서부터 기억의 조각 만들기와 축하 공연, 그리고 멘토와 멘티의 합동 연주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는데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자는 인생 나눔 교실의 취지에 걸맞는 축제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정부와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문화로 가자 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고요. 많은 시민분들과 또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정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생 나눔 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축제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신 멘토님들 감사드립니다. 실패를 많이 하지 않고 좀 성공적인 거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끌어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일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생 나는 교실에 있어 세대 간의 벽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며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정리되어진 것을 젊은 후배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인생 나눔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인생 나눔 교실. 2018년 인생 나눔 교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생 나눔 축제 화이팅! 인생 나눔 축제 화이팅! 인생 나눔 축제 화이팅! 인생 나눔 교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2월 27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